1986년 한국의 한 작은 지방 도시. 아직 골목마다 다방이 있고 붉은 간판 불빛이 번쩍이는 시절이었다. 텔레비전은 흑백에서 컬러로 막 넘어오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 도시는 매일 저녁이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연기를 피어올리는 듯 낡은 전봇대 불빛조차 흐릿하게 삼켜버리는 그런 안개였다. 그 안개 속에는 한 가지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단순했다. 밤의 손님. 밤의 손님은 정체를 알 수 없었다. 누군가는 헛것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실제한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존재를 목격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처음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그해 봄이었다.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가 새벽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서부터였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흔적 하나 찾을 수 없었다. 그 다음은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던 회사원이었다. 목격자들은 그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다. 마치 누군가가 부르는 것처럼 혼이 빠진 채로 말이다. 도시의 중심가에 살던 청년 22살의 김현수도 그 소문을 흘려듣곤 했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방학 동안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에 팝송을 녹음하고 친구들과 다방에 모여 수다를 떨던 그런 보통의 청년이었다. 현수는 소문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작은 도시에서는 이런 괴담이 흔히 생겨나곤 했으니까 말이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책 정리를 하고 손님들이 두고 간 잡지를 정리하는 단순한 일이었다. 퇴근길은 항상 같았다. 상가를 지나 골목길을 통해 집으로 가는 10분 남짓한 거리였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현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불길한 안개를 마주하고 말았다. 그날은 평소보다 안개가 짙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현수는 핸드폰도 없던 시절 손에 든 작은 손전등에 의존해 길을 찾아갔다. 안개 속에서 그는 무언가의 그림자를 보았다.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형체. 멀리서 다가오는 것 같다가도 눈을 깜빡이는 순간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가로등의 그림자려니 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움직였다. 느리지만 분명히 현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현수는 겁이 나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집 앞 골목길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칠이 벗겨진 검은색 구두.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인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종길. 현수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 이름은 몇 달 전 실종된 동네 사진관 주인의 이름이었다. 박종길은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사진관 일에 열중하던 그가 갑자기 사라진 건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다. 현수는 구두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가져가야 할지 그냥 두고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몇 달이 지난 일이었고 단순히 구두 한 켤레만으로는. 결국 그는 구두를 집으로 가져갔다. 어쩐지 그냥 두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현수는 잠들기 전까지 그 구두를 바라봤다. 구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왠지 슬픈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로 현수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안개가 끊임없이 몰려오고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구두를 돌려줘.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 여겼다. 하지만 꿈은 매일 밤 반복되었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때로는 울고 있는 것 같았고 때로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현수는 차츰 지쳐갔다. 밤마다 찾아오는 꿈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아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장난으로 치부하며 웃어넘겼다. 야, 너 요즘 귀신 영화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냐? 구두 때문에 꿈꾸는 거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 하지만 현수는 구두를 버릴 수가 없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구두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방송국 라디오에서 낯익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실종자 박종길 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가족들은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수는 손에서 라디오를 떨어뜨렸다. 바로 그 이름이었다. 박종길. 구두 안에 적혀있던 그 이름.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박종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는 약혼녀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사진관은 작지만 동네에서 인정받는 곳이었고 그의 사진 실력은 도시에서도 유명했다. 실종 당일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진관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현수가 구두를 발견한 바로 그 골목이었다. 현수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현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구두를 들고 사진관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사진관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유리문은 깨져 있었고 안에는 먼지뿐이었다.
간판은 반쯤 떨어져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었다. 현수는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한때 이곳에서 박종길이 사진을 찍고 현상하고 손님들을 맞았을 것이다. 약혼녀와의 결혼사진도 이곳에서 찍으려고 했을 것이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두를 문 앞에 내려놓았다. 미안해요. 늦었지만 돌려드릴게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며 안개가 몰려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딱딱딱. 구두 소리였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것을 신고 걸어오는 듯했다. 현수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한 남자의 형체. 빛 바랜 양복, 창백한 얼굴, 그리고 텅 빈 두 눈. 그는 분명 사진 속에서만 보던 박종길이었다. 남자는 구두를 집어들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순간 모든 안개가 사라지고 현수는 홀로 사진관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 후로 현수는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 밤의 손님에 대한 소문도 점차 사람들 입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날 이후 누군가 또 다른 실종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는 현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1980년대 그 도시의 안개 속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지금도 늦은 밤 그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낯선 구두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딱, 딱, 딱. 그것이 단순한 상상인지 혹은 또 다른 손님의 발걸음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